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 2주년, 문재인 좌파 세상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년 동안 참으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혼란의 세월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문재인 집권 2년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2년 동안 이 나라가 어떻게 망가졌는가? 앞으로 자유민주 우파 세력은 이 망가진 나라를 고치기 위해서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국가의 총체적 골절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국가의 5개 신체 부위, 머리, 팔, 다리 2개씩 5개가 완전히 부러지고 퉁퉁 붓고 국가는 그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 머리의 두개골. 국가의 두개골이 쪼개져서 국가의 정체성이 광야에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뇌 속에서 기어나온 5명의 공산주의자. 신영복, 윤희상, 호찌민, 손용우, 박노해. 특히 이 대목에서 제가 김정숙 여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 내외 부인 아키토 여사나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나 이런 주요국의 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문제에 대놓고 나서서 뭐 이러쿵저러쿵 감나라 배나라 뭐 이념적인 지식도 짧으면서 국가라는 총체적인 이 공동체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별로 없으면서 뭐 이렇게 설쳐대는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멜라니아 여사나 아베 총리 부인 아키토 여사나, 아니 아키토 여사가 대중 앞에 나서서 무슨 저 태평양 전범이었더니 야스쿠니 신사 참배였더니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멜라니아 여사가 나서서 무슨 미중의 무역 협상이나 아니면 뭐 IS 이슬람 국가의 테러나 또는 저 이민자 문제, 이민 방병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의 김정숙 여사는 자신이 이념이나 역사 문제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따라가서 독자적인 스케줄과 요란한 홍보로 무슨 윤희상이 묘소에 찾아가서 그를 흠모하고 존경을 해왔다. 무슨 저 통영에서 동백나무를 가져가서 심고 이 난리를 치는 법석을 떠는 이런 것이 국가 정체성 붕괴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후보 때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목소리, 경인선에 가야 된다고 외치는 그가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개입을 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번 오른팔, 무장해제로 가는 안보.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군사용 드론을 개발을 해서 군단급의 무인 정찰기를 배치하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군단급, 연대급, 나중에는 대대급까지 정찰기를 배치를 해서 전방 지역에 북한의 장사정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 합의서라고 하는 이 헌법상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 엉터리 문서, 이 문서 하나 덜렁 체결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국 국방장관이
이 나라의 국군을 무장 해제로 가는 이런 이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국군을 매도합니다. 5.18의 성폭행범으로 매도하고 4.3의 양민 학살 이 세력으로 매도하고 아니 박찬주 육군 대장 케이스 완전히 이 기득권 군 고위층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케이스로 끌어내서 무참히 망신을 줬는데 전부 무죄 무혐의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겨우 고철업자 760만 원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것마저 무죄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육군 대장을 군복을 입혀서 법정에 세우고 또는 이런 식으로 망신을 줘서 어떤 그 기득권 군 체제에 대한 이 허물기 작업 이런 것도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3번 이 왼팔에 해당되는 국가의 외교와 또는 내부의 인사, 국정, 청와대 운영 스타일. 외톨이 외교 시청자 여러분, 아베 총리는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겨우 2분간의 단독 회담에다가 이 문재인은 이 플로리다에 있는 이 마라라고 리조트는커녕 메릴랜드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 별장 한 번 방문을 못했는데 아베는 플로리다 마라라고도 갔었고 최근에는 이 버지니아에 있는 스털링 골프장에서 트럼프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까지 쳤습니다. 4시간 반을 같이 한 것이죠. 40분의 단독회담, 4시간 반의 골프회동, 2시간의 부부 동반 참여 만찬. 완전히 트럼프와 아베는 허니문 찰떡궁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찬밥 신세 외톨이 아니 동맹으로 따지면 한국이 미국의 혈맹인데 어설프게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김정은에게 노란하니까 얼마나 트럼프에게 무시당합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북한 핵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북한 정권의 핵심도 모르고 북한의 김정은의 편에 서서 나를 속이려 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재인이 제대로 대접을 받겠습니까? 아마추어 국정, 인사 참사, 그리고 과거 정권보다도 더한 낙하산 인사, 캠코더 낙하산 인사 비율이 20% 넘습니다. 최근에 이 블랙리스트, 네로람블, 제가 잘 쓰는 자사타사, 자해타사, 자기 여자는 애인이고 남의 여자는 꽃뱀이라고 하는 자해타사.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낙하산 인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이런 스스로 쌓아가고 있는 신적폐. 그리고 완전히 아마추어, 이 김의겸 사태, 김기식 사태,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완전히 위선적인 무슨 신동호 전대업 출신의 신동호 연설비서관, 전대업 출신 시인, 신동호 연설비서관이 써주는 대로 무슨 도보다리의 산세에게 안부를 묻는다는 이런 동화 같은 시나 적어대는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은 무슨 리비아 무장단체에 관한 소식이라면 사막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인 이런 중학생 문학 동아리에서도 나오기 힘든 이런 동화 같은 시청자 여러분 4번 오른쪽 다리에 해당되는 것이 법과 질서입니다. 국가의 법과 질서.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튼튼해야 국가는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왼쪽 다리는 제가 5번째에 명기해 놓은 경제입니다. 오른쪽 다리 법과 질서. 이 나라의 대통령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문재인이 아니라 민노총입니다. 왜냐? 법과 질서의 키를 쥐고 있는 법과 질서를 지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노총에게는 곤봉 한 번 쓰지 못하고 기업가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피떡이 됐는데 민노총에게는 이 곤봉 한 번 못 쓰는 나라. 윤지호라는 붕 떠있는 젊은 여성에게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잔뜩 놀아나는 나라. 이 나라의 수준이 오른쪽 다리가 저런 식으로 부러지고 절룩거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왼쪽 다리 경제, 마이너스 성장. 드디어
드디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이라면 북한이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래로 두 번째의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0.3%. 심각한 것은 그 내용이 아주 안 좋다는 것입니다. 투자, 고용, 수출 이런 중요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부분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1% 문재인을 찍었던 유권자들이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손가락을 잘랐겠습니까? 이 많은 유권자들이 잘라낸 손가락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대 강에 잔뜩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이것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바다로 내보내려고 4대 강보를 때려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